네,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자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이 30분 허락받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를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는데 말기 암 환자를 돌볼 목적으로 이 요양병원을 개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 한 분의 사연을 듣게 되면서 그분을 저희 병원에 모시게 됐는데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가 갈 곳이 생겼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전국에 있는 에이즈 환자가 계속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됐고 제가 현재까지 에이즈 진료를 하는 수가 약 7만 번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에이즈 진료를 통해서 동성애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보게 됐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PPT 열어주세요. 네, 다음 PPT 넘어가 볼게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의 성향은 절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사람 몸속에는 사람 유전자, 염색체 전체를 전수조사했을 때 절대 인간의 몸속에는 동성애 성향을 일으킨 사람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성애 성향은 절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100% 후천적이고 학습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현장 스케치 사진인데 말은 이분들이 성소수자라고 하지만 절대 소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 수를 보니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죠. 그러면은 이분들 중에 남자 동성애자만 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 남자 동성애자라고 할 때 의학 교과서에는 MSM이라고 명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MSM은 Men Who Have Sex With의 약자로서 남자끼리 항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맺는 남자에 한해서만 남자 동성애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인데 정신적으로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이런 사람은 동성애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로 정의 내리지 않고 동성애자 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MSM 즉 남자끼리 항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맺는 남자의 수가 약 60만 명이 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였다면 이렇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이게 되고 절대 소수가 아니고 이 시대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선두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렇게 젊은 남자들 옷을 벗겨서 제단 위에 제물처럼 올려놓고 그 옆에는 저 제물을 운반하는 제사장들인데 저 제사장의 패션을 보면 새까만 옷에 부츠까지 새까만 부츠를 신었는데 저 새까만 제사장의 패션을 보면 하나님 쪽이나요? 마귀 쪽이나요? 절대 이 자리에 한 번만 가보시면 이 자리가 절대 이분들이 주장하는 문화축제나 예술축제가 아니고 이 시대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광장 맞은편에서 하루 종일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조국과 미래 세대를 지켜야 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서울 퀴어 문화축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두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렇게 서울 시민들을 내려다보면서 비웃으면서 이상한 물총을 쏴서 맞추는 저 사람들이 과연 인권 침해 당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 사람의 이상한 물총에 머리를 때려 맞고 있는 우리 일반 서울 시민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현장 스케치 사진인데 일명 동성애자의 항문 팬티를 입고 본인의 엉덩이와 항문 전체를 서울 시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남자 동성애자의 실제 사진입니다. 왜 동성애자들이 저런 이상한 형태의 팬티를 입냐면은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번개라고 그러는데 번개는 서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동성애자끼리 연락을 한 다음에 약속을 맺어서 무슨 빌딩의 1층 남자 화장실 몇 번째 칸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맺으면 그 좁은 남자 화장실 칸막이 안에 들어가서 두 남자 동성애자가 바지만 살짝 내리고 팬티는 벗지 않고 신속하게 성관계를 맺고 헤어지는 것을 동성애자들의 번개라고 합니다. 그 번개를 원활히 할 수 있기 위해서 바지만 살짝 내리고 팬티는 벗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엉덩이가 뻥 뚫린 형태의 팬티를 평소에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오늘 성인지 모르고 입고 오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옆에 남자를 보니까 덩치가 굉장히 큰 남자인데 아까 보신 그 엄청나게 긴 행렬을 줄줄줄 따라가다가 갑자기 인도의 여자들이 4명 정도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자들 사이로 쓱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자들에게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면서 접근하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들을 일명 바바리맨이라고 그러고 쉽게 말하면 변태고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행동은 분명히 성도착증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착증 중에서도 세부 분류로는 노출증 환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연 음란죄라는 벌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남자는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들은 서울 퀴어 문화축제 참석자들이 아니었고 해필이면 그날따라 서울시에 그 인도를 걸었던 일반 죄 없는 서울 시민들인데 너무 위협감을 느꼈기 때문에 마침 옆에 경찰이 있어서 이 남자를 저지해달라,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처벌해달라라고 당연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놀란 여성들에게 나는 이 남자를 저지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놀란 여성들이 왜 못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경찰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내 여자친구, 우리 엄마, 우리 동생이 이런 변태 남자에게 서울시에서 대낮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법적인 제재, 행정적 조치가 없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사회겠습니까?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고 올해도 7월달에 열리고 있었는데 매년 이런 변태 남성들이 우리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단 한 건의 처벌도 없다는 게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성소수자가 곧 동성애를 뜻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나쁜 언어 계략이 있는데 현재는 동성애라는 말이 인권 침해라고 해서 성소수자로 단어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의학에서는 성소수자가 20가지 이상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니 잘생긴 금발의 백인 남성은 어느 날 야외 공공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열겠다라고 부모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며느리를 보러 아들의 야외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며느리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들이 걔한테 신부 면사포를 씌우고 결혼식이 진행되게 되는데 서양 결혼식은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신랑 신부가 실제로 키스를 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하고 끝이 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개하고 사람하고 빨갛게 혓바닥이 붙어있죠.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개와 사랑에 빠져서 개와 키스를 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면 이 개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이 아리따운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인데 고양이 남편이랑 사별한 이후에 개 남편이랑 재혼에 성공했다라고 뉴스에 난 것입니다. 왜 서구 사회가 이렇게 된 걸까요? 독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기독교의 종주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조차도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가 드디어 1969년도에 독일 시민들이 동성애는 문제없다라는 시민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 시민들은 동성애 한 개만 당연히 합의를 봤을 뿐인데 법의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그해 1969년도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독일법이 실제로 생기고 말았어요. 동성애 하나만 인정이 되면 다른 형태의 성소수자 전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심지어 돌고래와 1년 동안 성관계를 맺은 남자의 경험담을 책으로 써내기도 한 미국 남성의 실제 책 이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969년도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독일법이 생긴 이후에 독일과 유럽 각지에 합법적으로 운영됐던 동물 매춘업소의 실제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업소에 근무하는 개들이 항문 생식기가 다 터져서 죽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진의 하이라이트는 다친 아랫부분이 아니고 팔목하고 목입니다. 팔목하고 목을 보시면 털이 빠져있고 주리가 있죠. 왜 저렇게 되냐면은 개가 인간 손님들한테 나쁜 행동을 당하게 되면 화가 나서 확 돌아서 사람 손님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 업소에 근무하는 개들은 모두 앞발이 잔인하게, 저 잠깐만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팔을 목 뒤로 꺾어버려요. 그리고 팔목, 목, 입까지 쇠사슬로 묶는데 언제까지 묶냐면 보시는 것처럼 털이 다 빠지고 줄이 갈 때까지 묶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죽은 개의 시체가 서울시에 골목마다 나뒹구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돼서야 될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메카노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성애자입니다. 이 남자는 지하주차장에서 저 흰색 차를 보고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해서 성관계를 맺다가 CCTV에 찍힌 실제 사연의 주인공인데 자동차 범퍼 위에 바람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성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차가 이 남자의 차가 아니고 남의 차였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 예배를 위해서 아파트 주차장에 가셨는데 어떤 남자가 내 차에다 이러고 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아, 이분이 내 차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셨구나. 내가 인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정신학에서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네크로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체 성의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 성관계 대상이 되었던 애인 역할을 했던 시체들의 실제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괴물 같은 남자냐? 절대 그렇지 않고 이분이 역사 교수님, 박사님, 할 줄 아는 언어만 12개였던 천재였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시체와 성관계하는 이상한 습관이 들었는데 저는 절대 이것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고 악한 영이 역사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급기야 시체를 너무 좋아하게 돼서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처녀 시체가 묻히면 그날 밤에는 그 처녀 시체를 캐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는데 시체가 점점 썩어 들어가니까 보시는 것처럼 천으로 뚫뚫뚫 감고 얼굴이 썩어 들어가니까 인형복 잘라다 붙이고 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이 집 부모님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 교수 아들 집에 아무리 한번 놀러 가려고 해도 절대 이 교수 아들이 부모님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집 부모님이 아들 집에 불시에 싹 하고 들어가 보니까 아들 집에 시체가 1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고 일반인에게 공개 가능한 시체 2개만 이렇게 공개되게 됐는데 16개 시체 중에 제일 많은 연령의 시체가 불과 8살에서 11살짜리 꼬마 여자아이 시체였다는 거죠. 맨 밑에 시체 보면 굉장히 작죠. 여러분, 이게 과연 정상이라고 우리가 말하도록 강요받는 시대에 살아야 될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카톨릭 현재 교황이 기자회견 때 말한 건데 카톨릭 성직자, 이 성직자는 신부를 뜻합니다. 신부님 50명 중에 1명이 소아성애자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소아성애는 카톨릭 안에서 근절을 시키겠다는 말인데 이거는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어떤 의사로서의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은 카톨릭 신부님들이 동성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 생활을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꼬마 남자애를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동성애 하는 것까지는 봐주고 동성애하는 신부들 중에 불쌍한 아이들, 고아들, 이런 꼬마들 건드리는 신부들은 처벌을 하겠다라는 교황의 의지가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다. 이게 사실 많이 손을 들어주실 그런 심정이실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지금까지 동성애가 합법이고 자유였어요. 무슨 말이냐?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성애를 한다고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갇히지를 않죠. 왜냐하면 동성애 행위 자체가, 성소수자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합법이고 자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 관련 성업소가 500군데 이상 대한민국의 성업 중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동성애자 찐방입니다. 동성애자 찐방이 뭐냐면은 5,000원만 내고 남자 동성애자가 그곳에 들어가면 이 방 저 방을 다니면서 10대1, 20대1 그룹 동성 연애를 하는 일명 밤이면 밤마다 에이전자를 찍어내는 대한민국 에이즈 공작인데 이 동성애자 찐방조차도 전혀 단속이나 처벌 대상이 안 되고 자유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동성애자 찐방이 으슥한데 몰래 영업하냐? 제가 한 군데만 알려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지하철 2호선 방배역 내리시면 방배역 사거리가 굉장한 번화가거든요. 그 방배역 사거리 지하철역 딱 내리면 1층에 스타벅스가 보입니다. 그 스타벅스 지하의 유성 사우나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성애자 그룹 난견장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대낮에 영업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단속이나 처벌이 안 되고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적 권리를 이미 부여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왜 이분들이 일부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만들려고 애를 쓰느냐? 차별금지법이 전혀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차별금지법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보신 여러 가지 성소수자의 기이한 행태에 대해서 저 같은 일반인이 저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저거 좀 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 성소수자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나보고 이해 못한다고 그랬어? 이상해? 당신 차별했네? 감옥에 가. 그러면 제가 감옥에 가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민주주의 사회는 찬성 의견이 있으면 당연히 반대 의견도 있어야 되는데 건전한 반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벌금을 낸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달라질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김정은 독재국가라고 한다면은 차별금지법 위에 대한민국은 동성애 독재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동성애 독재국가에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항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동물이랑 성관계하는 건 어떠냐? 우리나라는 동물이랑 성관계하는 것도 처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수간협회가 결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간협회는 동물 숫자를 써서 동물이랑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수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 조그만 빨간색 박스가 이 남자의 자기소개인데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대하면서 박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고 나면 항상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올 애기들. 이러면서 이 남자는 저 보시는 조그만 강아지 2마리랑 번갈아 가면서 성관계를 맺는 남자인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겨서 전국 수간협회 고민 게시글에 자신의 고민글을 남겼고 읽어드림 이렇습니다. 관계 도중에 애기 생식해서 피가 나요. 대충 씻기고 지혈했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겠죠?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강제로 찬성하도록 우리 양심이 강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다 감옥에 가야 됩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맨 밑에 전국 수관협회 회장 곽득진이라고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실명이나 활동을 숨기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실명을 다 올리고 떳떳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체 수관은 3월 14일 날 평택에 상했다라고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단체 수관은 뭐냐면 장소를 빌린 다음에 동물들을 풀어놓고 이 단체원인 사람들이 집단으로 들어가서 동물들을 집단 강간하는,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악행을 일삼는 이 단체 행사인데, 다음 보겠습니다. 맨 위에 곽득진 회장이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습니다 라고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동물이랑 성애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어린 강아지 좋아해요. 그래서 어린 개들 건드리다가 나중에 사람 애까지 건드리는 아동 성폭행으로 연결된다는 게 미국의 연구 결과였고, 따라서 미국은 동성애는 자유지만 동물이랑 성관계를 맺는 남자들은 감옥에 싹 다 가두는 동물 성애 처벌법이 있다는 거죠. 동물 성애 처벌법이 미국에 생기게 된 이유는 동물 성애하는 남자들이 곧 아동 성폭행 범들이니까 이 남자들을 감옥에 싹 다 가두면 아이들이 안전해진다는 것 때문에 그 법이 실제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밑에 여성은 저는 대형견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밑에 남자는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만 찾는지 알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개 종류인 치와를 특별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동물 성애한 남자들이 왜 치와를 제일 좋아하냐면은 치와는 다 큰 성견이 돼도 제일 작은 개 종류라 애초에 제일 작은 개 종류인 치와를 자기 애인으로 선택해서 기른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인데, 그러면 이분은 타고난 동성애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타고난 동성애자는 의학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동성애 유전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분 또한 타고난 동성애자가 전혀 아니었고, 본인이 동성애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 서울대 강의대 말한 것을 동아일보 기사로 낸 것입니다. 이분은 충남 청양이라는 매운 고추로 유명한 시골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마을의 초등학교 4학년 시절에 그 마을에 살았던 성인 남자 동성애자가 초등학교 4학년 홍석천 아이를 성폭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빨리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일단 본인이 당한 행동이 뭔지를 잘 몰랐고, 그리고 가해자인 성인 남자가 무섭고 해서 이 사실을 덮고 숨기는 동안 고3 19살이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남자 동성애자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당하게 됩니다. 300번 이상이 아니고 300명 이상이니까 횟수로 치면 1000번이 훨씬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불건강한 동성애 성적 접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동성애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본 경우에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고, 동성애는 분명히 이런 문화적 학습적 결과라는 거고,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문화는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저희 병원의 실제 동성애 에이즈 환자의 사진인데, 이분이 바로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신 거죠. 에이즈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은 에이즈가 면역력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뇌세포를 갉아먹어서 뇌를 썩게 만드는데, 이 남자의 경우를 보니까 반신불수가 왔어요. 왜냐하면 뇌가 썩어 들어갔는데 다행히 일찍 조기에 발견돼서 뇌가 전체가 썩은 게 아니고 일부만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왼쪽 팔, 왼쪽 다리 등 왼쪽은 다 못 쓰고 따라서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사는 저런 신세가 됐는데, 엉덩이 쪽을 보시면 장기간 지속됐던 항문성교 동성애로 말미암아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항문의 피가 24시간 줄줄줄 나옵니다. 저 피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함께 분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몸이 이런 상태가 되면 더 이상 가정에서 생활할 수가 없고 에이즈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에이즈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런 불행한 동성애 에이즈 환자 평균 입소 연령이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몇 살이냐? 불과 41세, 41세. 41살 때부터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렇게 산다는 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긍정적인 일이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과연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현재 차별금지법 법 논리를 만드는 데가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연구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연구 총책임자는 현재 숙명여대 법대 교수 홍성수 교수인데, 이 홍성수 교수가 차별금지법 법 논리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인터뷰를 모아서 보면 차별금지법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알 수 있는데, 먼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것,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를 모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모욕이 아니고, 따라서 차별금지법에 처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을 하면 이게 바로 혐오고 모욕이고, 따라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할 때는 처벌이 안 되는데, 나는 동성애, 동물, 아이, 기계랑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반대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감옥에 가지고 벌금을 낸다고 그러면은 이 차별금지법이 무슨 법입니까? 에스더 시대의 악한 하만의 법으로서 한국 기독교인들을 표적 사살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 앞에서 에스더처럼 죽음은 죽으리라고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선 후보 때 TV 토론회에 나와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만 해도 이분에 대해서 기대를 했어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 7일 날 국무회의 때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과시키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국가인권기본계획의 차별금지법을 정부 입법으로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국회에 통과되기 전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행정부의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자체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막아보려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볼게요. 예. 저하고 부산대 기론평 교수님이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삭발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머리가 자라서 요만큼 자란 거예요. 삭발 시위를 하고 8월 달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39도였습니다. 그 39도의 아스팔트를 3일을 과천 정부 청사 앞에서 청와대까지 걸어서 행진을 하면서 시위를 하고 청와대 앞에서 48명이 혈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진심을 보여줬으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간 TV에서 나온 이미지는 대화 소통을 강조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뭔가 대화를 한번 하시겠지. 그리고 8월 7일 날 국가인권계획이 대통령령으로 통과하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통과가 됐어요. 대통령은 그것도 오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다음 보겠습니다. 8월 7일 이후로 일제 신사참배 이후에 제2의 신사참배가 드디어 열리게 된 거죠.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저처럼 동성애와 에이즈의 명확한 연관성을 말하는 의사는 의학적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방송에 출연 못하도록 심의 제한을 걸어요. 여러분 왜 의학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을 정부가 통제를 하고 못 나가게 합니까?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독재지 뭐가 독재입니까? 그런데 이 독재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쁜 법안, 나쁜 차별금지법을 이기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교회연합회가 올해도 7월 달에 있어서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여는데 반대 국민대회를 열기 위해서 당연히 전국의 대형교회 다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올려서 사람들을 좀 보내달라, 성도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99.9%의 대형교회들이 우리는 인원동원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답변이었어요.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유가 다 똑같아서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거기에 사람 보내면 대통령한테 찍혀서 교회 못한다가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지 대통령을 더 두려워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는 대형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켜서 역사할 줄로 믿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볼게요. 이렇게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리면 병원을 가서 에이즈 진찰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에이즈 검사의 기반은 보건소를 가서 에이즈 진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저 에이즈 검사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저보고 제 암호를 정하라고 시켜요. 그러면 제가 토끼다 라고 제 암호를 정하면 제 피를 뽑은 다음에 피에다가 토끼라고 적는데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꼭 보건소로 전화를 해서 에이즈 검사 결과를 확인하라고 시키고 다시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면 안 된다라고 시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 확인을 위해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게 되면 보건소 선생님이 토끼씨는 에이즈 걸렸다면서 제 얼굴을 한번 싹 보시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에 딴 사람은 몰라도 이 보건소 선생님만큼은 이 얼굴이 에이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에이즈라는 것을 알면 그게 바로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내 실명이나 연락처나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보여주면 안 되고 암호를 통해서만 검사를 받고 일주일 뒤에 전화로만 에이즈 검사 결과 확인하게 되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네이버에 에이즈 익명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올린 한 남자의 실제 질문인데 이 남자의 궁금증은 이렇습니다. 내가 안만 봐도 에이즈 걸린 것 같은데 보건소 가서 익명검사 받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고 이 남자의 궁금증이 뭐냐? 만약에 보건소 가서 익명검사상 내가 에이즈 환자로 판명이 되면 나는 밤이면 밤마다 창녀촌 집창촌을 가야 되는데 창녀촌 못 가게 보건소가 나를 관리할 것 아니냐. 즉 이 남자는 에이즈 감염 이후 창녀촌 못 갈까 봐가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공식 답변이 뭐라고 달렸습니까? 위에처럼 저렇게 달렸는데 읽어드리면 에이즈 환자가 어디 가서 무얼 하던 국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국가도 몰라 보건소 직원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오직 당신만 하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라는 게 공식 답변이었어요. 그럼 이 남자 때문에 에이즈 걸린 여자들은 인권이 없는 걸까요? 왜 동성애자들 인권만 중요하고 여자들 인권은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는 것이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리면 정말 그것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고 이거는 정말 맞는 질문입니다. 남자 둘이 항문으로 성관계를 시도하게 되면 대장에서 배변 활동이 나타나서 대변이 밖으로 배출이 되니까 동성애는 하다가 대변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멈추는 게 정상인데, 동성애자들은 이 대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센조이라는 걸 개발해서 해결했는데, 센조이가 뭐냐면 남자 둘이 호텔이나 모텔에 가면 제일 먼저 샤워실로 갑니다. 샤워기로 가서 샤워기 물 떨어진 데를 샤워기 헤드라고 그러고, 이 헤드가 돌리면 빠지고 빠지면 보시는 것처럼 샤워기 줄, 샤워기 호수만 남게 되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이 샤워기 줄을 다음 보겠습니다. 항문에 10cm 이상을 보시는 것처럼 팍 하고 집어넣어요. 이 장면은 동성애자가 센조이한 장면을 자랑할 목적으로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띄운 걸 캡처한 건데, 원본 사진에는 저 네모난 박스가 없어요. 원본 사진은 생으로 다 보여요. 그런데 저걸 생으로 다 보고 나면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네모난 박스를 칠 수밖에 없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동성애자들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창피하다, 숨기고 싶다, 그런 생각을 벗어버린 지 오래고, 이런 것을 자랑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띄우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저것 좀 이상한데? 라고 말하는 일반인들을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싹 다 감옥에 집어넣겠다 라는 의지가 충만한 상태인데, 왜 대통령이 그분들을 도와주든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항문에 저 쇠줄을 10cm 이상을 팍 하고 집어넣은 다음에 수돗물을 들면 저 물이 대장으로 콸콸콸 밀고 들어가면 더 이상 장에 물이 꽉 찰 때까지 물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쇠줄을 빼면 목표 지점은 양병입니다. 양병 위로 100m 달리기처럼 막 뛰어요. 왜냐하면 일단 장에 물이 꽉 차면 더 이상 이 물을 보관을 못하고 불수유적으로 장 안에 있는 물건들을 분수처럼 밖으로 내뿜습니다. 그래서 저 양병에 도달을 못하고 욕실 바닥에 대변을 확 하고 쏟아놓게 되는데, 떨어진 대변을 발로 밟아서 하수구로 밀어 넣는다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에게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빌려주시면 욕실의 오염이 상당히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센조이를 5번 반복해야지만 대장이 깨끗해져서 동성애 한 번 할 수 있으니까 동성애 한 번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센조이가 왜 보건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이 센조이를 한 다음에 샤워기 헤드를 다시 저 샤워기 줄에 돌려서 접합을 시킨 다음에 욕실 벽에 걸어놓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모르고 그 모텔이나 호텔에 가서 샤워를 하는 저 같은 일반인 출장 나온 애아빠들은 이 동성애자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등을 뒤집어 쓴 일명 대변 에이즈 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출장 나온 애아빠들이 이런 양치컵 들고 다니는 아빠들 없거든요. 보통 양치는 어떻게 하냐면 샤워할 때 샤워기에 물 틀어놓고 어르라고 뱉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등을 집어먹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센조이라는 인구가 우리나라에 약 6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전국에 오염만 된 호텔이나 모텔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끼리 항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맺는 게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리면, 통증 때문에 과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고 정말 맞는 질문입니다. 통증 때문에 동성애는 못하는 게 정상인데, 동성애자들은 이 통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피스팅을 개발해서 해결했습니다. 피스팅이 뭐냐면, 이게 단어가 영어나 멋있게 들릴지 몰라도 절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인 거죠. 주먹을 쥔 다음에 항문에 집어넣고 왔다 갔다 시켜서 항문을 인위적으로 너덜너덜하게 늘려버리는 것이고, 대한민국 동성애자들은 이것을 은어로 확장시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문을 확장시킨다라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카페 피스팅 월드를 결성해서 서로 항문에 주먹 넣어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확장해 주분 찾아요 라는 광고를 올리고 있고, 이 내용은 내 항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찾는다 라는 광고고, 맨 밑에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 해주세요. 이거는 이 항문에 주먹 넣는 피스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먹을 항문으로 집어넣을 때 장이 터져서 죽기도 하고, 넣을 때보다 더 위험할 때가 뺄 때가 더 위험한데, 뺄 때 주먹하고 손목에 장이 끼어서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이 피스팅을 한번 하긴 해야지만 동성애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피스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나라의 남의 항문에 주먹을 제일 잘 집어넣는 피스팅에 제일 가는 고수를 찾게 돼 있고, 그분이 바로 보시는 울산에 사시는 땡땡님이에요. 그래서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 유사라고 특별 지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고1 남학생이 방금 말씀드린 피스팅 하다가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와서 고민이다 라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1이 벌써부터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오면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 젊은 청소년, 청년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전을 파괴시키는 가장 간단하고 우스운 방법이 동성애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동성애는 미화돼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까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 앱을 까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저 남색 S라고 된 앱이 딕소라는 앱이고 동성애자 앱 중에 랭킹 1등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저 분홍색 앱은 동성애자 앱 중에 약 3등 정도 되는 잭디라는 앱인데, 제가 저 3등 되는 동성애자 앱에 이태원에 가서 접속을 해보니까 제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가 되고, 제
주변 반경 5km에 3등 되는 동성애자 앱인 저 분홍색 앱에 현재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자 수가 보시는 것처럼 400명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 400명이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위치 추적이 다 돼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자신의 얼굴, 벗은몸, 심지어 성기까지 다 공개를 해서 마음에 든 연애 상대가 있으면 클릭을 하면 하나 전에 사진 가볼게요. 남색 슬라이드 있는 하나 전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자기소개 나오는데 특별히 16남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16남은 16세 남학생으로서 중학생이에요. 그럼 중학교 남학생이 왜 동성애자 앱에 들어왔을까 싶어서 이 친구의 자기소개를 확인해 보니까 읽어드리면 16남 알바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바는 동성애자들의 언어로 청소년들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위해서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성매매로 파는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 아이들을 알바라고 합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돈은 만나서 선불입니다. 맨 밑에 빨간 줄 읽어드리면 항부는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 중학교 남학생이 자신의 항부 상태까지 광고를 하면서 동성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데 바로 이런 동성애자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로 말미암아 지난 15년 동안 대한민국의 에이즈 증가율이 무려 2,500%를 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동성애자 앱에 빠져서 에이즈 환자가 돼서 돌아오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정말 우리 대통령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건전한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1분 남아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제 맨 뒤에 슬라이드 한번 가주시겠어요? 막 전속력으로 맨 뒤에 슬라이드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러면 이 차별금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겠지만 서명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인권계획에 차별금지법 독소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살기로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청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청와대 청원을 했는데 몇만 명 모인지 아세요? 8만 명에서 끝났어요. 왜 우리가 동성애 단체한테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동성애자들은 60만 표가 움직여요. 우리는 8만 표에서 10만 표밖에 모이질 않는다는 거죠. 해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인들이 한국교회 편을 들겠습니까? 동성애자 편을 들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사안이 있으면 200만 표를 던질 수 있으면 우리가 한국 사회를요 최소한 동성애 파고로부터는 막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맨 뒤로 가주세요. 계속으로 맨 뒤 슬라이드요. 맨 뒷장. 우리가요 서명운동을 해야 됩니다. 서명운동을. 그래서 나는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뭔가 하고 싶다라는 분은 핸드폰 번호 이거 사진 다 찍으세요. 010-3347-8700이죠. 3347-8700 다 핸드폰 이거 찍으세요. 일로 보시는 것처럼 실명, 핸드폰 번호, 교회명, 교회 전화번호를 문자로 주시면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하는 카톡방에 초청을 드립니다. 이 방은 정치단체도 아니고 모임도 없고 회비도 없고 단체도 아니에요. 이 카톡방은 동성애 반대 서명을 하고 동성애 반대 집회 정보를 올리는 알려주는 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점심 먹고 한 번만 들어와서 여기 나와 있는 서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집회 정보를 보신 다음에 내가 시간이 되고 갈만하다 싶으면 지하철 타고 와서 그 자리에 서 계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간단한 걸 못해서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꼭 010-3347-8700으로 실명, 핸드폰 번호, 교회명, 교회 전화번호 문자 주셔서 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는데 귀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통령과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온 누리에 널리 알려서 대한민국을 구하고 한국교회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